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안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달러 차트는 어제와는 큰 차이가 없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35,000달러 선을 위협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눈빛을 부리부리하게 보내고 있는 비트코인 35,000달러를 깨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다시 2,000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부디 이런 식으로 쭉 회복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라과이가 비트코인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녹색 채굴, 즉 그린 에너지를 사용한 채굴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누가 발의를 했느냐? 전에 레이저 눈가를 이식 수술했었던 파라과이의 의원, 이름은 칼리토스 레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법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자, 물론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부디 엘살바도르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쪽에서도 재미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뉴욕 시장 민주당 경선 1위 후보가 뉴욕을 비트코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양씨 아니고요. 앤드류 양씨는 탈락했다라고 하죠. 쥐지치고 나갔습니다. 자,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당 경선 후보, 그 이름은 에릭 애덤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흑인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는 또한 이야기하기를 마이애미보다 뉴욕시가 더욱더 비트코인 중심의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뉴욕시의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을 이제 좀 좋아해주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 경제의 규모가 전 세계 나라로 치자면은 10위였었는데 이 전염병 이후에 9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랬었던 텍사스가 암호화폐 중심의 주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라고 비트코인 아카이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었던 멕시코 3대 부호 중에 한 명,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룹 회장,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죠. 근데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10%. 억만장자가 자산 10%를 비트코인에 넣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최근 곤란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 살리나스 회장이 살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중국의 금융 전문가, 이름은 리 양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캠이 아니다. 금과 같은 자산이다. 통화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공산당의 기조에 엇갈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조심해야죠. 이러다가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죠. 오늘 뉴욕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욕의 연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 사지 마. 너 아니라도 살 사람들 많다.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매수는 더 쉬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뉴욕 자산운용사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최근에 금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Q2와 파트너십을 맺고 1,800만 미국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연준 총재만 빼고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이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지표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활성화 지갑 숫자가 2020년 7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 이 활성 지갑 숫자 수가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고 있었을 때 불장이 활활 타오르던 연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활성 지갑 숫자 수가 2배 정도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겁을 먹었다, 약간 의기소침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 돈나무 언니가 움직였었다라고 하네요. 그레이스케일 GBTC가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틈타가지고 100만 주를 샀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물타기를 시전해주고 있는 돈나무 언니, 돈나무 언니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스톱 치면은 굉장히 잘 칠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 자, 그 다음에는 캐나다 ETF 제공업체 중에 한 곳이죠. 펄포스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11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이 위에 있는 차트가 달러 차트고 주황색 차트가 비트코인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하락형 쐐기를 만들고 있는데, 하락형 쐐기는 상승하게 될 확률이 68%죠.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일본 기준 얼마 전에 2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 지수 이동 평균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은 오히려 더 잘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길게 꼬리를 내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그 가격 부분대에 매수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데드크로스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쭉 사서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35,000달러대 강력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45,000달러를 뚫을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 걸려 있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옆 동네 철물점 같은 데 가가지고 드릴 빌려다가 드르륵 하면서 뚫고 싶습니다. 이 저항. 다음으로 해서 360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이번 저항 뚫었으니까 37,000달러 가자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분석가 스캇 멜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주 못생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일단 저항을 뚫고 이 목 라인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 볼륨이 좀 적다. 좀 불안불안하지만은 일단 이 위에서 복마감 할 수 있으면은 36,000달러까지도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었습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카카오의 클레이가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상장되게 되면은 종종 크게 펌핑이 오곤 하는데 이 클레이 홀더분들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최근 그라운드X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라고 합니다. 좀 냅둬라 좀. 진짜. 다음으로 해서는 농협이 빗썸과 코인원과의 계약을 9월 24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에는 크립토닷컴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파밍 슈퍼차지가 실시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1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앱 참여자에게는 비트코인 1개의 상금풀 보너스도 제공하는 럭키 추첨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차저가 무엇이기냐? 이 크립토닷컴 코인인 CRO를 예치하면은 비트코인을 파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관련 정보를 밑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 시작일은 6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크립토닷컴 CRO페이가 이제는 모든 지갑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허용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크립토닷컴이 비트코인의 성장에 더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FTT와 솔라나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둘이 식구죠. 스위스 기업 디지털 에셋 AG가 FTX에서 솔라나 기반 토큰화 주식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최근에 거래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FTX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니폼 패치를 통해서 거래소를 홍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FTX 로고가 착용된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바이낸스가 드디어 탈중앙화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라고 공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놈들은 계정을 평생 닫아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알리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팔아먹겠다라고 하네요. 판매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이를 위한 언론 플레이일까? 최근에 중국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을 또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FT는 진정한 디지털화의 실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네요. 어머니, 최근에 일론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농락하고 있어요. 회초리로 좀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으로 이어서 새로운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인 EIP1559가 포함된 이더리움 롭스텐 테스트넷 상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까지 8개 이상이 소각됐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소각 가즈아. 그 다음엔 이어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해석을 해보자면은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발견되어서 겁나 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기업 안데르슨 호로위츠가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시켰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무려 22억 달러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크립토 펀드 3, 아싸3고, 해당 펀드는 새로운 블록체인 경제에 기여하게 될 암호화폐 네트워크들과 팀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개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죠. 암호화폐 업계 가지아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소식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디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양념치킨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지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